81을 가보시면 4장이 있죠? 여기는 이번 달 넘어갈게요. 이제 거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실래요? 281. 딱 봤더니 최근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딱 2문제 나왔죠? 또 작년에 또 나와버렸네. 향후 한 5년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이제 5장 가세요. 자, 5장 가보시면 이제 5장은 이제 자 302페이지 권리 등기고요. 여기는 그 출제 포인트가 사이즈가 틀리죠. 자 보세요. 작년에 몇 문제 나왔나 보면 세 보실래요? 작년 7개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7개, 27회에도 7개 이렇게 나와요. 여차하면 8개도 나와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지금 3시간 이제 수업이 있죠. 이제 1시간 빠졌으니까 이제 3시간에 딱 맞게 딱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보시고 하나, 자, 303 보시면 이제 5장이에요. 5장 권리등기 파트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오늘 수업 잘 들으면 모의고사 몇 개 맞는다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 약간 미리 나왔어. 아까 2개 나왔어. 자, 뭐라고 말은 못해요. 자, 보시고 하나 더 있는데? 그치? 인감. 그렇게 약간 강조를 해도 말이야. 그래서 이제 2개는 원래 시험에 원래 내는 부분이에요. 보시고 이제 타이틀이 여기 있어요. 타이틀이요. 권리등기 통칙 그래요. 통칙 뭔가 한번 보시고 자 보세요. 이 통칙이란 말은요. 총칙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기가 4개가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요거야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이제 제목만 쭉 내려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이제 변경 등기 이렇게. 그다음에 말소 등기가 오고 또 하나 이제 말소 회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보세요. 여기가 통칙인 이유가 뭔가면요. 자 보세요. 통칙이란 말은요. 총칙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등기가 지금 4개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모든 등기가 다 들어와요. 첫 번째 소유권의 변경 등기 있을 수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소유권의 말소 등기, 소유권 말소 회복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유권 다 들어와요. 또 이제 전세권의 변경,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전세권의 말소, 전세권 말소 회복 이렇게 와요. 그런가 하면 이 앞에는 모든 등기가 다 들어와요. 짜라서 이렇게 불렀어. 권리등기 통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통칙이고, 통칙 파트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요. 말소등기 있죠. 요게 시험에 매년 이제 나오는 사항이에요. 말소등기 파트가. 이제 하나씩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들어보세요. 권리 변경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 변경 등기. 얘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지. 소유권 이전은 이전 등기지. 변경이 아니지. 우리 수업시간에 그거 들었어야 돼요.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에 증액했을 때 전세금이 바뀌었죠. 또는요. 자 이거요.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액을 증액했다. 그런 거. 그게 뭔가 하면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권리 변경 등기예요. 하나. 자, 첫 번째고. 그럼 뭐 들어오세요. 그건 권리 변경. 이건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아니지. 권리 등기인데? 공동 신청을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또 그리고 중요한 거. 권리 변경 요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제 그 책 보세요. 여기. 통칙 제목 보시면 되고요. 303 그 끝에 2번 권리 변경 돼 있고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의. 자, 권리 변경이란 이미 등기된 권리 내용의 일부가 동그라미 치고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되는 것. 얘가 있어요. 자 권리 존속 기간 연장이나 단축, 전세금, 채권액, 채권 채구액, 지료 이런 게 이제 변화가 있을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가서 자 체크하세요. 2번 등기 신청 절차.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거 이제 공동입니다. 공동 신청하고. 그다음 이제 등기의 실행. 1번만 체크하세요. 3번에 1번 부기등기 원칙. 그럼 혹시 자 보세요. 부기등기 기억나세요? 우리 수업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수업시간에요.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는 종류가 2가지입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거 하나 썼어요. 주로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저당권의 이전 이런 것들. 그거 이제 소유권 외니까. 두 번째는 뭐다?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그 대표가 이거예요. 권리 변경. 이렇게. 원칙은 부기등기다. 이렇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도 가능해요. 그건 아직 보지 마시고. 원칙은 뭐다? 원칙은 부기등기다.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이제 주로 그거 시험 나와요.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하는 파트. 이렇게. 이제 명칭책 가세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좀 돼. 자, 첫 번째 하나. 자, 두 번째 이제. 자, 등기 명인이 나왔습니다. 등기 명인. 또 올려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죠. 자,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다른 말로 뭐다? 등기 명의. 그럼 등기부에 갑에 뭘 적어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지. 그럼 소유자 이름 바꿨어요. 그때 무슨 등기? 그때 이제 저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지. 그럼 또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이게 명칭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죠. 요거는 등기할 때 첫 번째 공동 단독 신청이지. 또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지, 부기등기지.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일부지 이렇게. 그 딱 두 가지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옆에서 의. 자 의 1번 보시면 등기 명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실체한계 법화도로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거기서 체크하세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요즘은 그것도 있죠.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죠. 왜 놀라셔 또? 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또. 자, 그 TV에 나오던 사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남자 싫어 그래가지고 2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법원 호적에서 바꿔줍니다. 이게 되게 많대요. 대기 인원이. 그래서 이제 꽤 있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 신청 2번. 자, 등기 신청.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한다 돼 있고. 그럼 이제 첨부 정보 1번 줄여놓을게요. 신청 정보에 표시 변경을 주면은 시그 운면장 정보. 여보세요. 소유자가 이름 바꿨어요. 그러면 이름 바꿨을 때는 그 사항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가족관계 등록부. 주소 바꾸면 그다음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되겠지. 그래서 근거 서류를 제출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 체크하시면 돼. 자, 3번 등기의 실행. 그러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자, 근데 고개 드시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꼭 그렇게 나와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맞아요. 근데 왠지 시험 보러 가서 항상 언제나 나오면 느낌이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뭔가 봐요. 지금 소유자가 이름이나 주소 바꿨죠. 그럼 소유자 바뀌었어요? 딴 사람으로?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 두 개는 용어 뜻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 그 외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요게 포인트예요. 말소등기 파트가 이제. 자, 말소등기 하면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칠판을 잠깐 보시고 말소등기 왔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의 그렇게 했죠. 말소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그랬어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주로 그거잖아요. 전세권 등기에서 기간 만료, 저당권에서 변제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그러면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하면 더 이상 등기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의예요. 이제. 다시 이제 적어놓을게요. 두 번째 말소등기 요건. 여기서 또 세 개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원인이 이제 전부가 소멸했죠. 요 말 와야 돼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다. 하나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소멸의 원인은 불문이에요. 소멸의 원인은 불문한다. 또 하나가 이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그래서요. 뭔가 하면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후에 무효, 취소, 해지됐다. 가능하죠. 전세권에서 기간 만료, 저당권에서 변제. 묶어서 이제 이렇게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그리고 두 번째는 소멸의 원인은 불문 그랬죠. 계약이 무효나 취소는 원시적 사유죠. 또 이제 보세요.
전세권에서 기간 만료했다. 저당권이 변제했더라. 그건 후발적이죠. 이 말이에요.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이해관계의 승낙.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관계. 칠판 잠깐 보실래요? 그럼 사건 제가 그려볼게. 자, 이런 거 어때요? 이제요. 갑이 소유자고요.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했어요. 을이 이제 1번 전세권자.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돈 빌려왔어요. 돈 빌려오면 뭐 한다? 저당권 설정. 그럼 병이 이제 2번 저당권자. 딱 있죠. 여기서 보니까 갑과 을이요. 전세권을 말소한대요. 그럼 얘는 무슨 위험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1번 좋아지면 1번 올라갔죠?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또 갑과 병이요. 저당권을 말소한대요. 그 을한테 무슨 위험성이 있나요? 없죠. 이렇게 아래 위 권리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을이 지금 전세권자죠. 얘는요. 전세 기간 만료하면 무슨 권리가 있다? 갑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자, 근데 이게요. 기간이 1년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이제 A한테 딱 가야죠. 자, 돈 쪼꿔줘 딱 그랬어요. A가 담보 가지고 와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을이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어떻게? 그죠? 그때 이제 전세권을 담보로 돈 빌리면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입니다. 이제 봐요. 그럼 을은 이제 1번 전세권자죠. 그럼 이제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그럼 순위번호가 몇 번? 아니지. 자, 보세요. 소유권 이외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1-1번이 되는 거지. 됐죠? 근데 이제 보세요. 시간 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 만료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죠. 병이 을이 딱 가지 병한테, 갑한테 이사 가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갑은 뭐라 그래? 아, 얘 돈 바로 줘? 뭐라 그래? 전세권 말소할 서류 가지고 와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서류를 받고 돈 줬어요. 을이 이제 돈 받고 이사 가버렸어요. 이사 가버리면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그럼 봐요. 다시. 을은 전세권자고 A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여기서 을의 등기가 지어지면 A의 등기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따라져 버려요. 얘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다시 봐요. 그럼 이제 기간 딱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을이 A한테 먼저 와야 돼. 이번에 전세권 말소할 건데 승낙서 저거 그래야 돼요. 그럼 이제 A 뭐라 그래? 돈 내놔 이렇게 되겠지. 돈 받으면 뭘 줘요?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을은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와 A의 승낙서를 갑을 주는 거예요. 상한으로 이제 전세금 주고 이사 갔다. 그럼 이제 요 갑 얘는 이제 그럼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 A의 등기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 그렇죠? 갑이 해준 거는 요거밖에 없죠? 그럼 갑은 가서 전세금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전세 말소 신청했다고 하면 등기 아니요. A의 승낙서가 첨부됐으니까 A의 등기 이거 필요 없다.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이제 신청으로 을의 등기가 지워지고 그럼 이제 A의 등기는 요게 직권 말소예요. 얘가 이해관계이네요. 여기 이해관계 여기가 가장 이제 어려운 조항이에요. 작년 시험에 요거 나왔어요. 다음 중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책 보시면 거기 자 306 의는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건 보세요. 요건 첫 번째 기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전부가 체크하고 제목만. 옆에 2번 자 부적법 원인은 묻지 않는다. 원인은 불문 그 말이고. 3번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승낙서 나와 있죠. 3번에 1번 줄 그어놓으세요. 자 등기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 이게 법률 조문입니다. 그럼 이제 2번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란 줄 딱 거놓고 그 뒤에 체크하세요. 등기 형식상으로 보아.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에 볼 염려가 있는지 여부예요. 뭔가 하면 손해가 발생한다가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밑에 하나 딱 적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말소 등기 이해관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앞으로 하나 적어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게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자, 칠판 보시죠. 이렇게 해서요. 자,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저당권자. 그러면 선순위 권리 지어지면 병한테 위험성이 아예 없다. 아무 위험성 없죠. 또는 갑과 병이 저당권을 말소하면 을에게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래 밑 권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야 돼. 을은 전세권자고 A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인데 문제는 뭔가요? 을의 등기가 지어지면 A의 등기 어떻게 돼요? 이게 따라 지어져 버려요. 얘가 이해관계예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소등기 이해관계에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게 가장 간단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돼. 보셨고, 하나 봤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여긴 절차가 중요하죠. 말소등기 절차. 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말소등기는 원칙은 공동 단독. 그렇죠. 권리등기니까 원래 공동 신청해야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직권말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해서요. 말소등기 파트 여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랬죠. 시험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요거 물어봐요. 이제 그래서 단독 말소와 직권 말소 양자 비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수업한 거 제가 몇 개 줄 준 거 볼게요. 자, 책 보시죠. 자, 일단 307. 자, 1번 줄 그세요. 자, 공동 신청 원칙이다. 하나 되고. 2번에 이제 단독 신청화 있죠. 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몇 개나 기억이 나나. 또 올려보세요. 첫 번째. 보존 등기 말소.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단독.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판결에 의한 말소. 판결받아 말소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니까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3번은 줄 거놓으세요. 가등기 말소. 요건 이제 오늘 4교시 수업 내용이에요. 좀 이따 볼게요. 그럼 이제 4번, 5번 묶으세요. 4번에 사망. 5번에 소재 불명. 기억나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다시. 그림. 자, 갑은 소유자. 안 가려주네. A는 빼고, 을은 전세권자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소유자 전세권자죠. 시간 쭉 흘러서 이제 A는 빼고. 기간 만료하면 을은 갑한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전세금 받고 이사 갔죠? 그럼 이제 문제는 요 갑은요. 을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를 말소 신청을 딱 하죠. 요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이건 공동이에요. 공동. 자, 그럼 봐요. 을 안 갔죠? 근데 왜 공동이래? 그렇지. 뭔가 우리는 을의 서류가 오면 을은 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이 되는 겁니다. 원칙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근데 문제가요. 을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또는 을이요. 집 나간 뒤에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재 불명 그랬죠. 자, 문제 보세요. 그 문제는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거나 소재 불명이라면 문제는 요 갑은 을의 서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갑한테요. 야, 너 서류 없다며? 이거 해놓고 살아. 이렇게 하면요. 만약 그냥 살아요, 그냥? 문제 있죠. 자, 근데 보세요. 문제는 을이 사망을 하면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야 몰라요? 알아. 뭐 돼 있으니까? 사망 신고돼 있으니까. 그러면 신고 사망했다는 소리 떼가지고 단독말소 하면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을이 집에 안 들어와요. 소재 불명이야. 문제는 을이 집에 안 오는 거 국가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이때 이제 공시채고하고 재건 판결 받아서 말소하면 되겠지. 재건 판결 기억나요? 재건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었어요. 그럼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 단독 이렇겠지. 3장 할 때 나왔어. 단독 신청할 때 뭘 또 처음 봐요. 전복이 또. 줄 거놓으세요. 4번에 사망. 5번에 이제 의무자의 소재 불명.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직권말소. 첫 번째 또 나왔죠. 자, 각하사유 29조 1호 위반. 제목이 관할 위반.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자, 그런데 문제는 29조 1호 2호를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무효. 절대무효니까 발견되면 그럼 그 조항이잖아요. 이렇게. 아까 나온 사항이지. 제목 체크하고 이제 1번. 2번도 체크하세요. 2번. 말소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다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이게 무슨 등기? 아까 했는데?
그치. 오케이. 자, 을은 전세권자고 A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여기 이제 말소의 권리 목적이라고 있죠? 그래서 을의 등기 주어지면 A의 등기는 이게 직권 말소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한 등기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3번 체크하세요. 제목만. 자, 토지 수용 동그라미 치고. 요 수용은 이제 다음 시간 수업 내용에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 4번. 4번은 기억이 날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등기 어떻게 한다? 요거 직권 말소. 요거 이제 오늘 이제 4교시 수업 내용. 그다음 이제 5번도 줄 긋고 하죠. 환매 동그라미 쳐놓고. 민법 시간에 환매 들어봤죠? 좀 이따 볼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런 사항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체크하면 되고. 뭐 그 외에 다른 건 없고요. 자, 끝에 가서 이제 6번. 말소 등기 실행.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은 포인트가 여기가 포인트예요. 단독 말소와 직권 말소 포인트고. 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는 우리가 권리를 지우죠. 그 문제는 보세요. 말소 등기는 그냥 권리를 지우기만 해요. 말소 등기 해놔야 돼. 그렇죠? 말소 등기하고 그다음 지워야죠. 그러면 말소 등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세요. 6번에 1번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말소 등기 방식은 항상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일단은 오늘 여기 잡아놓으세요. 말소에서 이제 맨날 하던 말 원칙은 어떻게 신청하고 공동 신청이고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단독과 직권 요 사항이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에 좀 이따가 이제 밀착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말소 회복. 자, 말소 회복은 자 이제 용어쟁이 또 떠올라야죠. 우리 등기부 첫날에 했죠. 첫날 이렇게 했어요.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시켜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 보시고 자 요건 줄여놓을게요. 첫 번째, 자 등기의 전무토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한다. 회복시켜야죠. 여기 또 나왔어요. 회복 등기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가 없을 것. 그래서 거기 이제 1번 체크할게요. 3번에 1번. 자, 말소된 등기를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3자가 있는 때는 신청서에 뭘 첨부해라? 제3자 승낙서 첨부해라. 이렇게. 그렇게 한 체크해 놓으세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또 그러면 말소 회복 저것도 권리 등기죠. 그럼 저거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해야죠. 공동 원칙이고. 그 끝에 있고요. 그 다음 장 하나 체크하셔야 돼. 자 양가로 3번 직권 말소 회복.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등기한이요.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 A의 등기를 직권 말소했죠. 나중에 봤더니요. 이게 말소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면 직권 말소한 등기는 회복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회복시켜줘야 되겠지. 그거 체크하세요.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4번에 등기 실행화 있죠. 자 그거 별표. 자 이제 요게 최근에 가끔씩 떠요. 자 보세요. 그럼 뭔가 하면 자 말소 회복이죠. 그럼 누가 등기를 몰래 지웠죠. 근데 보세요. 등기를 전부를 다 지었을 수도 있고 일반 지을 수 있죠. 그럼 두 개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이제 이것도 있어요. 일부 말소 회복도. 근데 그럼 보세요. 누가 등기를요. 전부를 다 지웠어요. 그럼 전부를 다 살려야죠. 그러면 전부 말소 회복은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가 되죠. 똑같이 1번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누가요? 자, 보세요. 저당권 등기에서요. 이자만 싹 지워버렸어. 이자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때는 저당권 등기를 다 살려요? 이자만 살려요? 이자만 살리죠. 그러면 일부 말소 회복은 요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일부니까 이렇게. 최근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2번이나. 줄거는 어떻게 해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전부니까 주등기. 그다음 일부 말소 회복은 그거는 부기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온 포인트예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일단 타이틀 통치. 종류 4개 명칭 딱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 통칭이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이거 나와야죠. 이제 그럼 보세요. 타이틀이 권리등기죠. 그럼 권리등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그 이제 소유권이 딱 되겠지. 소유권. 이렇게. 첫 번째 요걸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자, 부동산을 원시 취득을 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해야죠. 무슨 등기? 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다. 요소들 하나씩 보셔야 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은 좀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자, 10번 딱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의.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떠요. 한 해 하나씩 꼭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의. 자, 요거는 부동산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이고. 그럼 이제 보존 등기 하면 등기부를 이제 최초로 개설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의는 뭐 별 문제 없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요거 해야죠. 이제 보존 등기의 대상. 그럼 이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그럼 이제 요 보존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해야죠. 그럼 이제 보존 등기할 대상은 당연히 뭐 1필의 토지 또 이제 한 개의 건물 이게 당연히 대상이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럼 이제 요것도 올려 보셔야 돼. 두 번째 이거 어때요?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합니다. 가능하죠. 이거예요. 뭔가 하면 AB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AB는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방법이 세 가지. 첫 번째 AB가 AB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한다. 한 가지. 두 번째 A가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세 번째 A가 자기 지분의 소유권을 보존한다. 방법은 세 개 나와야죠. 첫 번째, 자 AB가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대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오. 원칙. 두 번째, A가 AB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한다.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요거는 공유물의 관리행위, 처분행위. 관리행위지. 그럼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 할 수 있지. 관리행위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A가 가더니요.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한대. 보존 등기를 2분의 1만 하겠대. 등기할 수가? 그치. 이렇게 나오라고. 자 그러면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 하면 요거는 각하 사유네. 몇 호 위반? 아까 알려줬잖아. 2호 위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예요, X.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기 시험에 나와요. 각하 사유 물어볼 때 이렇게. 뭔가 자꾸 겹쳐요 이렇게 내용들이. 이게 다 기억하세요. 자,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을 신청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으면 각하 사유죠? 몇 호 위반? 29조 2호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이거 보시면 돼. 그 책에 좀 있어요. 좀 다시 줄 거드릴게요. 그럼 세 번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소유권 보존은 이제 보세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거죠. 그 문제예요. 등기소 등기관이요. 보세요. AB가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이제 AB가 소유자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소유자 증명서면을 갖고 와야 돼. 소유자 증명서면. 또 이렇게요. 요 서류를 가져오면요. 보존 등기할 자격이 있어요. 그게 불러.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라 불러요. 서류가 이제 4개 나올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보세요. AB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AB가요.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가장 좋은 거는 뭐 있을까요? 계약서? 뭐? 오케이. 뭐라고? 대장. 봐요. 바다 메꿨죠. 이 토지는 대장은 꼭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 지적은 직권 동주의자네. 그럼 대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봐요. 그럼 우리가 대장을 만들고 대장 첨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그러면 소유자 지원서명 가장 좋은 거는 뭐다? 대장에 오는 게 되냐.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이렇게 해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록.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요. 상속인. 그래서 여기서 딱 기억하세요. 두 단어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뭐다? 대장. 대장 나와야지. 또 하나 누구? 아니야. 최초 소유자. 이게 포인트야, 이게. 자, 근데 봐요. 자, 고개 들고 쓰는 척하지 말고 써봤자 소용없어. 대장 나왔습니다. 또 떠올라야지, 또 이제. 토지대장 딱 그래야지 이제. 토지대장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어떤 사항 기록한다? 토지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들어와야지, 두 개지. 다시 이제, 그럼 다시. 왼쪽에 토지 표시 뭐 적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오른쪽에는 소유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두 개 와야지. 또 기분 좋으니까 하나 더. 왼쪽 꼭대기에는 그치. 번호가 와야지. 누가 번호는 아는데 뭔지 몰라.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아니고 고유번호. 밑에는 토지 이동 사유. 내 토지 변화 가지고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다시 대장을 절반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온다?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 꼭대기에는 이제 고유번호. 밑에는 뭐가 온다? 토지 이동 사유. 여기 딱 뽑아내야지 이제. 자, 그럼 이제 봐요. 그래서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 소유자가 갑으로 딱 써 있어요. 갑. 그러면 누가 와서 부존등기해라? 갑이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갑이 해야 돼? 최초가 왜 해야 돼? 부존등기니까? 그러면 세모 절반이야. 갑이 해야 대장과 등기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양자 소유가 소유자가 틀리면 돼야 한대. 안 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초. 자, 그런데 문제. 근데 갑이요. 등기하는 거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인은 갑의 명의로 부존등기한다? 상속인 명의로 한다? 누구 명의로 한다고? 상속인 명의로 해야지. 우리가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 지금 째려봤더니요. 맞은 사람은 틀리게 말하고 틀린 사람도 맞게 말하고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럼 소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어?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요거 나와야 돼. 대장의 최초 소유자. 또 누구? 상속인까지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상속인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라는 거죠. 첫 번째예요. 다시 고개 들고. 또 봐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갑이에요. 근데 갑이요. 등기 안 하고 요거를 팔아버렸어요. 을한테. 근데 을이란 사람이 이제 대장상 소유권 이전받았지. 그러면 여기서 을은 가서 자기 명의로 보존기하면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줘요. 을이에서 자기 명의로 하면 대장과 등기 최초 소유자가 불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받은 자는 을은 이제 누구 명의로 등기하고? 그렇지. 갑의 명의로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 포인트 하나 이제 나왔고 또 예배가 하나 있어요. 예배.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국가로 돼 있어요. 국가로 돼 있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더라. 이럴 수 있죠. 그럼 봐요. 대장에 최초 소유는 국가고 A가 매수했어요. 그럼 A는요.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다. A 명의로 그냥 보존 등기한다. 그렇지. 그게 예외 조항이에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장에 누구? 최초의 소유 성대자. 이것도 올라야 되지. 또 누구 있다? 상속인도 있다. 하나 첫 번째 거. 그 책 좀 다시 줄 긋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AB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대장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흔히 하던 거 판결받으면 되겠지 뭐. 판결받아오면 판결서 믿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두 번째 판결이야. 이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지배하는 자. 여기 보시고 이 판결은 또 잘라봐야 돼요. 판결은 일단은 종류를 하나 봐야 되고요. 판결 종류가 뭐가 있는가. 판결에 상대방이 와야 돼. 다시 이제 보세요. 판결 종류. 현재 문제는 소유권 보존은요. AB가 소유자임을 확인시켜 줘야죠.
그래서 이 판결은 원칙은 확인 판결이에요.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확인이에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요. 형성이나 이행 판결도 가능은 해요. 다 되는 건 아니야.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고 그럼 이제 형성과 이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상대방 뭔가 하면 판결받을 때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인데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이 존재할 수 있고 명의인이 이제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봐요. 명의인 존재한다 이렇게 했죠.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바다를 메꿨어요. 내가. 근데요. 갑이란 사람이 몰래 자기 명의로 대장을 딱 만들고 을한테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나는요. 내 명의로 부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장을 못 만드니까. 그럼 나는 이제 갑과 을 중에 누구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자, 을? 알았어. 을 상대로 받으면 요거 하나만 지워줘. 등기할 수 있어요? 못해. 누구? 갑 상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제 명의인 보세요.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명의인 상대로 해야 돼. 명의인인데 명의인은 누구? 최초 소유자. 이렇게 하죠. 이제. 또 이제 보세요. 대장이 보니까요. 이렇게 해요. 대장이 소유자라는 빈칸으로 딱 돼 있어요. 없어. 기재가. 그게 뭔가 하면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 그래서 잘라야죠. 그때는 이제 이게 토지인 경우도 있고 건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봐요. 대장이나 등기부에 소유자의 빈칸이더라. 소유자가 이제 불분명하죠. 우리나라는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걸로 봐요? 국가. 그럼 이제 토지는 누구 상대로? 그렇지. 국가 상대로 판결받아야죠. 근데 건물까지 국가로 하면은 국가가 못 견뎌 판결받느라고. 건물은 떠넘겨놨어. 이제 시군구로. 시장, 군수, 구청장.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누구예요? 거기가 시장, 군수, 구청입니다. 넘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가 시험 나오면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판결이 이제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요거 해야죠.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AB가 지금 바다를 메꿔서 이제 토지 만들어 놨죠. 근데 AB가 부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AB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그럼 국가는 AB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다? 국가 명의로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렇지.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말 나야 돼. 미등기 부동산일 때 수용입니다. 수용. 판결 나왔고.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거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의 확인 정보. 자, 확인 정보 그랬죠? 정보란 말은 다른 말로 뭐? 서류. 이제 확인 서류.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위에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청 확인 정보 그랬죠.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서류가 4개 나왔죠. 대장, 판결, 수용, 확인 정보 4개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나온 1, 2, 3, 3개는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확인 정보 요거는 건물만 해당해요. 토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시험 주면 이렇게 돼요. 자, 시장, 군수청장 확인 정보에 의해서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X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책장 문제 보세요. 자, 보시면 일단 314 꼭대기 보존등기 명칭 옆에 기출마크가 쫙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매년 시험 하나씩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1번에 2번 보세요. 대상에서 두 번째 줄.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신청을 딱 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조항이에요. 그리고 다음 이제 신청. 자, 소유권 보존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한다. 그다음 2번. 자, 보존등기 신청 적격자 돼 있죠? 거기 별표 3개. 거기가 이제 매년 시험 나온 사항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1번 줄 그세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그다음 포인트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 아시죠? 그래서 포괄승계인 대표가 상속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1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줄 그어놓을게요. 대장 등본에 의하여 분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줄 그으세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렇게. 옆에 가서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 그 말 나와야 돼. 최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책 가세요. 두 번째 줄. 그 중간 책 가세요. 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소유명 및 상속인. 자, 여기 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 받았죠. 요게 누구예요? 요게 을이야, 을. 그 을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 조항입니다. 이제 밑에 책 가세요. 자, 직접 자기 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고 누구?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어떻게 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돼 있어요. 그러지. 그거 예외 조항이 4번이에요. 4번. 예외적으로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무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 누구예요? 여기 A. 대장의 최초는 국가로 돼 있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더라. 이때 A는 이제 무슨 등기한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확정 판결. 자, 일단 1번 판결 종류. 거기는 책까지 두 번째 줄. 자, 두 번째 줄. 자,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하나는 것은 아니며 원칙은 확인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성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쭉 가서 이에 해당한다. 그 세부사항 아직 보지 마시고 결론만. 다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고 그 다음에 형성과 이행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 이 세부사항을 아직 보면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딱 결론만. 그 다음 상대방. 자, 판결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록된 자죠. 원칙은 누구? 최초. 그 다음 이제 자, 옆에 오세요. 딱 자르고 이제. 그 뒤에 대장상 소유자는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는 누구? 국가. 그 다음 줄 건물은 그 다음 줄 시장, 군수, 상으로 한다. 이렇게. 그거 잘라야 돼. 그래서 다시 기하세요.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하면 누구 상대로? 명인 상대로 하고 명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수용 체크하고요. 수용. 그 끝에 줄 그어놓으세요.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수용 체크하고 끝에 미등기 부동산. 자, 4번도 줄 그어놓으세요. 시장, 군수청장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가로 속에 뭐라 써있다?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그거 별표. 그게 상당히 시험에서 잘 떠요. 이렇게. 뭐지? 다시 기하세요. 4개 나와야 돼요. 여기 대장, 판결, 수용, 확인 정보 4개 딱 보시면 고. 그럼 이제 또 체크할 질문. 3번 보시면 밑에요. 3번. 신청 정보 기록상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줄그세요. 자, 그러나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나요? 이거 우리 맨날 보던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갑구 그리잖아요. 갑구. 이렇게 했죠. 갑구.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X 그랬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은 등기 원인 연월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만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다시 그래서 일단 소유권 보존은 시험 나오면 여기에요. 여기 요 파트. 소유자 증명서면. 요거 시험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요 문장은 거기 나와요. 각하사에 물어볼 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좋고. 뭐 그 외에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20 까보세요. 간단한 사항 하나 확인.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제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요 용어 이제 보고 갈게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 흔히 소유권 이전 그러죠. 이제 1번 보세요. 320페이지 큰 2번 소유권 전부 이전 돼 있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거 언제나 원칙이 전부 이전이죠.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 소유권 이전할 때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죠.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갈 때는요. 부등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또 있어요. 부특법, 부실법. 이게 적용됩니다.
자, 책 보세요 여기. 자, 의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 절차는 일반 원칙에 따르면 되고 그다음 체크하세요.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나. 요걸 우리가 부특법 그래요. 또 있어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하는 관한 법률. 요거는 부실법 그래요. 하나가 부특법, 부실법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왜 그런 말 들어봤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런 말. 그 조항입니다 이제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부특법에는 특별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체크할게요. 2번 등기 신청 의무. 하나 문제예요. 뭔가요? 우리 원래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죠.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부특법에서 등기 의무를 정했어요. 그게 부특법 조항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줄긋에 있고 그다음에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 편무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얼마? 60일 내 합니다. 그래서 이 특칙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부특법에는 소유권 등기는 얼마 이내 한다? 60일. 근데 문제 뭔가 하면 60일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이제. 그거 물어봐요. 기산점을. 그래서 쌍무 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그렇지. 반대급병이 완료된 날. 체크하고. 자, 두 번째 편무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래서 이제 그 기산점을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넣고 그다음 첨부정보 3번에 1번. 여기 줄 거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딱 나오면 뭔가 하나 떠올라야 돼. 이때는 뭐 가져와라?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도 부특법에 조항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이제 거민계약서. 요거는 언제 거민받는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계약은 유상 무상. 다 그냥 계약이잖아. 그냥 계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유상 무상 다 받는 거. 우리 그렇게 해서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봐요. 외워 뭐 할 거냐고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약이라니까. 계약이니까 여기는 유상 무상 불문 다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자 4번 등기의 실행. 소유권 이전이죠.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당연히 주등기죠. 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부특법에서 두 개 체크하셔야 돼. 첫 번째는 등기 신청 의무 조항.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거민계약서 두 개. 옆에 와서 이제 자 체크하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자, 또 요건 제목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이다. 요거는요. 지분의 이전이에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에요. 그렇죠. 이건 지분의 이전이에요. 지분의 이전. 의만 체크하세요. 의.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지분 넘겼죠? 또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부 일부를 이전한 것을 말한다. 지분의 이전입니다. 그럼 또 하나. 그럼 만약에요. 내가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동산 일부 이전을 처분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분필하고 해야죠. 그거 다른 느낌의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무슨 뜻? 지분의 이전이다. 보시면 돼요. 뭐 고해는 아직 보실 거 없고. 일단 다시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요거 왔어요. 말소 등기 파트 보시면 돼. 특히 여기 이제 단독과 직권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유권 보존은 여기에요. 소유자, 지명서명 두 가지입니다. 딱 보시면 돼. 그다음 이제 뭐 전부 이전, 일부 이전은 여기 이제 요거 뜻만 하면 되고 이렇게. 그럼 밑에 상속 나와 있죠? 이제 상속부터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이제 좋다겠습니다.